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조금 제작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 대표팀과 같은 조에 있는 팀들과 연관된 주제가 뭔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지금 제목에서 보실 수 있는 오늘의 주제, 이냐키 윌리엄스와 니코 윌리엄스 형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윌리엄스 형제는 스페인 내에서도, 스페인 축구 내에서도 상당히 희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프로 무대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민자 가정 출신의 선수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윌리엄스 형제는 두 형제가 모두 프로 무대, 특히 프로 무대 중에서도 일부 리그에서 뛰고 있고 더군다나 같은 팀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특별함은 두 선수가 모두 바스크 순혈주의를 추구하는 아틀레틱 클룹이라는 팀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더 특별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틀레틱 클룹의 이 순혈주의는 쉽게 말해서 어떤 형태로든 자신들이 속한 이 바스크와 연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래야만 팀에 뛸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윌리엄스 형제는 이민자 가정이지만 형인 이냐키 윌리엄스의 경우에는 빌바오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동생인 니코 윌리엄스는 지역으로 보았을 때는 팜플로나 지역, 그러니까 오사수나가 연고를 두고 있는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아틀레틱은 바스크의 개념을 팜플로나 지역까지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아틀레틱에서 유소년 선수부터 계속해서 뛰고 있는 사례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냐키 윌리엄스와 니코 윌리엄스, 이 윌리엄스 형제는 단순히 형제가 같은 팀에서만 뛰고 있는 것이 아니고 두 선수 모두 팀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자원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형인 이냐키 윌리엄스는 이번 시즌 14경기가 치러진 라리가에서 현재까지 5골을 득점하면서 팀 내 최다 득점자로 기능을 하고 있고, 반면에 동생인 니코 윌리엄스는 득점에서는 3골, 그리고 도움에서는 3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형과 마찬가지로 3골 3도움, 상당히 팀에서 핵심적인 선수로서 활약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두 선수는 축구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상당히 큰 차이를 드러내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얼핏 보았을 때는 두 선수 모두 측면의 공간에서 플레이하는 것에 능하고 빠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묘사가 가능한 선수들이지만, 사실 전술적인 개념에서 보았을 때 두 선수는 상당히 큰 차이를 드러내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술적인 특성의 차이에 기인해서 형인 이냐키 윌리엄스는 이번 월드컵에 가나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참가하게 되었고, 동생인 니코 윌리엄스는 스페인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참가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그 축구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형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인 이냐키 윌리엄스는 이번 시즌 발베르데 감독의 아틀레틱에서 주로 최전방 공격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4-3-3 혹은 4-2-3-1 시스템을 활용하는 발베르데의 아틀레틱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나오고 있고, 과거 프로 데뷔를 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았을 때는 포지션이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당시에는 주로 4-2-3-1에서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 혹은 측면 공격수로 나왔던 것이 이냐키 윌리엄스였으니까요. 반면에 선수가 실질적으로 플레이하는 공간, 그리고 선수가 수행하는 역할,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한 선수가 가진 장점 자체는 계속해서 일관적인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냐키 윌리엄스는 공간에 대한 공격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전방 자원입니다. 이번 시즌처럼 최전방 공격수로 경기에 나섰을 때나 과거처럼 측면 공격수 혹은 측면 미드필더로 경기에 나섰을 경우에도 모두 이냐키 윌리엄스가 주로 위치하는 공간 자체는 상대의 센터백과 풀백 사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공간의 위치에 있다가 흔히 얘기하는 롱패스 혹은 수비를 하다가 공격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상대 풀백의 등 뒤로 움직이면서 상대 백라인의 뒷공간을 향해서 공간적으로 침투를 시도하고 패스를 이어받아서 상대 센터백과 1대1을 시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이 이냐키 윌리엄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정지된 상황에서 완전히 측면에 벌려서 공을 받아서 상대 풀백과 1대1을 해서 상대 풀백을 벗겨내는 것이 아니고, 롱패스 혹은 공격 전환 국면에서의 패스를 이어받아서 본인이 가진 신체적인 우위, 그러니까 속도라는 관점에서 본인이 가진 우위를 살려서 속도를 어느 정도 붙여놓은 상황에서 공을 받아서 상대 센터백을 상대로 주로 플레이를 가져가는 것이 이냐키 윌리엄스인 거죠.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냐키 윌리엄스는 프로 선수로 데뷔한 이후로 줄곧 상대 풀백보다는 상대 센터백을 애를 먹이는 선수로서 자리하고 있는데, 특히 상대 센터백을 측면으로 끌어낸 이후에 속도를 붙여서 앞으로 전진하는 상황에서 상대 센터백이 사실상 이를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한 모습을 굉장히 자주 연출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것이 제라르 피케, 이제는 은퇴를 했죠. 제라르 피케가 이 이냐키 윌리엄스를 해당 상황에서 저지하기 위해서 옷을 끝까지 잡고 늘어졌지만 옷을 잡고 늘어지는 상태에서 끌려갔던 장면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속도를 어느 정도 붙여놓고 공간에 대해서 공격을 진행하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큰 장점이 있는 이냐키 윌리엄스이지만, 이 말은 근데 반대로 하면 본인이 측면으로 완전히 벌려서 혹은 공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 정지된 상황에서 상대 수비와 대적해야 하는 경우에서는 크게 장점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또한 이냐키 윌리엄스라는 선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상대 수비가 발을 붙이고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공을 가지고 이를 벗겨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크게 장점이 없는 것이 이냐키 윌리엄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동생인 니코 윌리엄스는 형인 이냐키 윌리엄스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강점으로 가진 선수에 해당합니다. 형인 이냐키 윌리엄스와 마찬가지로 공간을 공격하는 능력도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형인 이냐키 윌리엄스와는 반대로 동생인 니코 윌리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측면에서 어느 정도 공이 정지된 상황에서 상대 풀백과 공을 가지고 1대1을 하는 상황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는데요. 비교적 좁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공을 가졌을 때의 기술적인 우위를 가지고 상대 풀백을 포함한 상대 수비를 벗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니코 윌리엄스이고, 이러한 활약 덕분에 이번 시즌에도 3골을 득점하고 있는 데다가 3개의 도움까지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두 선수 모두 팀의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활용되는 옵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형인 이냐키 윌리엄스의 경우에는 상대 수비가 정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간을 공격함으로써 팀의 공격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는 옵션이고, 반면에 동생인 니코 윌리엄스의 경우에는 상대 수비가 완전히 정렬된 상황에서 상대 수비가 발을 붙이고 수비를 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공을 가지고 직접 1대1 상황을 통해서 팀의 공격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는 옵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선수가 가진 이러한 특징은 형인 이냐키 윌리엄스가 가나 대표팀에, 그리고 동생인 니코 윌리엄스는 스페인 대표팀에 소집되는 이유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전력면에서는 약체에 속하는 가나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전력면에서 우위에 있는 팀들을 상대로 아무래도 수비 국면에 놓여 있다가 공격 전환 국면에서 역습을 가져가는 것을 주요 무기로 해야 하는 팀이고, 이런 입장에 놓여 있는 가나에게 있어서 이냐키 윌리엄스는 굉장히 핵심적인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스페인 대표팀의 경우에는 이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게임 모델을 가진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상대를 상대방 진영에 완전히 몰아넣고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상대가 수비 진영을 완전히 갖춘 상태에서 좁은 공간에서 차이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스페인 대표팀의 축구이기 때문에, 스페인 대표팀에 조금 더 적절한 선수는 형인 이냐키 윌리엄스보다는 동생인 니코 윌리엄스가 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생인 니코 윌리엄스는 월드컵 최종 명단에 포함이 된 것이고요. 대표팀 감독들이 고집을 부리는 이유라는 영상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결국 선수라는 것은 선수가 가진 특성을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팀이 가진 게임 모델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선수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큰 틀을 이해했을 때 왜 형인 이냐키 윌리엄스가 가나 대표팀에 선발이 되었고, 그리고 왜 동생인 니코 윌리엄스는 스페인 대표팀에 선발이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냐키 윌리엄스를 적으로서 만나야 하는 한국 대표팀의 관점에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이냐키 윌리엄스가 원하는 상황, 즉 선수의 강점이 발현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해당 상황이 연출이 되었을 때 이냐키 윌리엄스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해당 상황이 연출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지공을 전개하는 상황에서 공을 빼앗겼을 때, 즉 공격을 전개하다가 수비로 전환돼야 되는 상황에서 최대한 빠르게 압박을 가함으로써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공의 소유권을 다시 되찾아오거나, 혹은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절한 파울을 통해서 공의 흐름이 이냐키 윌리엄스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